어떻게 하면 그런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 여전히 해야 할 일들만 쌓여 있었어요. 집안일, 직장일, 아이들 뒷바라지, 부모님 병원 모시기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도대체 언제 쉴 수 있지? 한숨만 나왔어요. 그때 제 옆에서 똑같이 바쁘게 사는 이웃 할머니가 여유롭게 꽃에 물을 주고 계시더군요. 부러웠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런 여유가 있을까?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이전에 언제 쉴 수 있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체념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능성을 찾는 질문이었으니까요. 그 질문을 품고 나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그것도 여유였어요. 5분이지만 온전히 제 시간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사무실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도 여유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길가의 나무를 바라보는 시간, 그마저도 소중한 여유였어요. 전에는 이런 순간들을 그냥 지나쳤었습니다. 빨리빨리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질문을 바꾸고 나니 하루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여유들이 보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항상 바쁘게 살던 습관 때문에 5분도 가만히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5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또 질문했어요. 그러자 답이 보였습니다. 깊게 숨을 쉬어보기, 주변 소리에 귀 기울여보기, 감사한 일 하나 떠올려보기. 작은 실천들이었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어요.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여유로워졌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여유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는 걸. 시간이 많아서 여유로운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여유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 후로 질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뭔가 막막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아이가 공부를 안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 할까? 집안일이 너무 많을 때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아프실 때도 어떻게 하면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을까? 질문을 바꾸니 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에게는 공부의 재미를 찾아주고, 집안일은 가족들과 나누어 하고, 부모님께는 마음을 더 많이 표현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바쁘고 힘든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안 돼, 못해라고 포기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했어요. 그러면 언제나 작은 답이라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6 남매를 키우시면서도 항상 여유로워 보이셨던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궁금했었는데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늘 질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이 집을 더 따뜻하게 만들까? 그런 질문들이 어머니를 지혜롭고 여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겠죠. 저는 이제 손주들에게 말해줍니다. 막막하다고 포기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물어봐. 어린 손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예를 들어주죠. 숙제가 너무 어렵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 친구와 싸웠다고? 어떻게 하면 다시 친해질까 생각해봐. 그러면 그 작은 머리로 정말 열심히 생각해요. 그리고는 나름의 답을 찾아내죠.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문제 해결을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걸. 안 돼 라고 말하는 순간 뇌가 멈춰버리지만 어떻게 하면
물으면 뇌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가능성을 찾고 방법을 모색하고 창의적인 해답을 만들어내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버텼다면 이제는 지혜로 살아야 하거든요. 그 지혜의 출발점이 바로 올바른 질문인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겠어?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돈이 없어서 못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까? 건강이 나빠서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몸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을까? 질문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너무 쉽게 안 돼라고 말하거든요. 취업이 안 돼, 연애가 안 돼, 돈이 안 돼. 하지만 그 말을 조금만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텐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에너지가 생겨요. 질문의 힘을 믿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잃었어요. 정년도 몇 년 남지 않은 시점에서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질문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자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평생 하고 싶어 했던 일들,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미뤄뒀던 꿈들이요. 남편은 목공을 좋아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었죠. 어떻게 하면 목공을 배울 수 있을까? 질문했더니 방법이 보였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더군요.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도 많았어요. 6개월 후 남편은 작은 책상 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그 책상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늦은 시작이 없다는 것, 그리고 위기는 때로 기회라는 것을. 이제 남편은 소소하게 목공 부업도 하고 계세요. 큰 돈은 안 되지만 무엇보다 행복해 하거든요. 만약 그때 이제 끝이야 라고 체념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해 라고 하면 정말 시간이 안 보여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물으면 의외의 시간들이 보입니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TV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면 하루에 1시간은 금세 나와요. 그 1시간으로 무엇을 할까요?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질문이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돈이 부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못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고 무료 강좌를 찾아보고 공원에서 운동하고 집에서 간단한 취미를 즐기는 방법들.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요. 몸이 아픈데 뭘 하겠어?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몸으로도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러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앉아서 할 수 있는 취미들,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질문의 힘을 깨달은 후로 제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만 보였다면 이제는 가능성이 보여요. 예전에는 장애물만 보였다면 이제는 돌아갈 길이 보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여유였어요. 급하게 답을 구하지 않고 천천히 방법을 찾아가는 여유. 어떻게 하면 질문 자체가 이미 희망이거든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니까요. 손주들이 클 때까지 이 질문의 힘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어떻게 하면 물으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것을 작은 길이라도
돌아가는 길이라도 길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도 뭔가 막막한 일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작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포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 작은 용기가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시작된 제 작은 변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도 오늘부터 시작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사실 여유라는 게 꼭 많은 시간이나 돈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질문 하나로도 충분히 마음의 여유는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여유가 더 큰 여유를 불러오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질문으로 작은 가능성이라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도 이 질문으로 버텨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원망과 절망만 가득했죠. 하지만 며칠 후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더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품고 있으니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옛 노래를 틀어드리는 것, 함께 옛날 사진을 보는 것,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 큰 변화는 없었지만 어머니가 조금이나마 평온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함을, 절망 대신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사춘기일 때도 그랬습니다. 왜 말을 안 듣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이더군요. 아이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고 나름의 방식으로 어른이 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게요. 대화의 방법을 바꾸고 기다리는 시간을 늘리고 판단보다는 경청을 먼저 하니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운 상사나 동료들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질문을 바꾸니 상대방의 입장도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보였어요. 모든 관계가 완벽해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질문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보는 사람과 가능성을 보는 사람,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될까 묻는 사람. 저는 후자가 되고 싶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희망이 생기거든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겨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만큼은 젊게 살 수 있거든요. 나이 들어서 뭘 하겠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이에 맞게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60대에 요가를 시작하게 되었고 70대에 스마트폰을 배웠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몸도 아팠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 질문만 놓지 않았어요. 천천히 해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보다 늦어도 된다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했죠. 그 결과 지금은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온라인으로 물건도 주문해요. 작은 성취지만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요즘 주변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 뭘 배워? 지금 와서 뭘 시작해?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말해주죠. 어떻게 하면 우리 나이에도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표정이 바뀌어요. 그러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관심을 보이죠. 함께 문화센터 강좌를 알아보기도 하고, 동네 산책로를 찾아보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기도 해요.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났던 일들을 함께하니 할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질문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이 생겨요. 가족들과도 그렇게 해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남편과도 이야기해보고 각자의 생각을 들어봤죠. 그러니까 나오더군요. 함께 여행을 가자는 의견, 월에 한 번씩 가족 식사를 하자는 제안, 서로의 근황을 더 자주 묻자는 약속. 작은 것들이었지만 가족 관계가 한결 따뜻해졌어요. 손주들도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할머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착한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정말 기특하죠. 어린 나이에도 스스로 더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니. 그러면 함께 생각해봐요. 할머니 말씀 잘 들어보기,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기,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찾아보죠.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빨리 답을 찾아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실천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우고 성장하는 데는 늦은 때가 없다는 걸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이제 늦었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저희 동네에 80세 할아버지가 계신데 70세에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 나이에 뭘 그려라고 했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질문했죠. 어떻게 하면 더 잘 그릴 수 있을까? 매일 연습하고 선생님께 배우고 젊은 사람들과도 어울리시더니 이제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개인전까지 여셨거든요. 작품을 보러 온 사람들이 정말 멋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방법을 찾으면 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방법은 반드시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질문이 그 방법을 찾게 해주고요. 요즘 제가 품고 있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아직 정확한 답은 못 찾았지만 조금씩 실천하고 있어요. 봉사활동도 시작했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늘렸고 건강관리도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려고 해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요.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이 질문도 참 좋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의 질문을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질문이든 좋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하루가 모여서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마음의 여유뿐만 아니라 시간의 여유, 관계의 여유까지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분명히 나아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어떻게 하면 마법의 질문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산지혜였습니다.